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짧은 방송 한 편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판사 사태, 트럼프가 들었나? 트럼프가 들을 리는 없죠. 뭐 한국에 무슨 판사가 뭘 봤다, 댓글을 썼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청물 소탕 작전,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전입니다. 이것에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람보 아시죠? 람보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포트 블랙, MK 울트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문 판사 사태, 지금 탄핵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문 판사를 맹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수사를 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 판사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주 대하고 이제 단톡방 사건, 이것을 탄핵 재판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런 댓글을 남겼다, 그런 사진 밑에 충격적이죠. 단순 음란물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짤이 돌고 있는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좀 이제 포렌식을 해보자. 포렌식을 해서 혹시 외부에 해킹이 있는지, 접속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뒤져보자. 일단 포렌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해킹이 없었는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 루머만 돌고 있죠. 한번 뜯어서 까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포렌식을 해보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무시하고 동문 카페가 해킹 당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상한 사진이 올라왔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해킹 수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해커가 이 거지 같은 음란물을 2,000여 건이나 그냥 이제 공들여서 업로드합니까? 돈도 안 되는데. 자, 이런 지금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오퍼레이션 플리커에 대해서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플리커 작전입니다. 작전명이죠. 자, 이 트럼프가 직접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 도대체 이 오퍼레이션 플리커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일군의 양심적인 군 법무관들 그리고 이 사이버 팀이 있습니다. 군 법무관 그리고 사이버 수사팀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 병사들이나 혹은 간부들, 이 펜타곤에 있는 간부들 컴퓨터에서 이상한 영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적해보니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아청물입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양심적인 군 법무관 그리고 사이버 수사팀이 이 작전명, 이제 플리커 이런 것을 내걸고 수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병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려 5,000명의 이제 고급 간부들입니다. 장교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이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아청물에. 충격을 받았죠. 자, 이 국방부 그리고 미군, 육군 그리고 NSA 정보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도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이제 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여기에도 아청물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국가 예산으로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아서 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고 오퍼레이션 플리커 이런 작전명을 꺼내들고 비밀리에 수사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내용 들여다보면은 충격적이죠. 자, 그런데 이들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이제 쫙 명단들이 뜨는데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앱슈타인 섬에 간 사람들 이 고객 명단이 공개되지 않듯이 이 5,000명의 장교 그리고 관리들 다양한 형태의 이제 종사했던 고급 간부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이 미국의 이 펜타곤 내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사도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가렸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 내 미군 내 이 지배 어떤 엘리트 이쪽에 괴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심지어 국가 예산으로 이제 구매해서 보기도 하고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플리커 여기에 이제 이 가담했던 사람들 일단 군 내부에 뭐 이제 이 사이버 수사팀 그리고 군 법무관 그리고 이민국까지 이제 가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청물에 등장하는 뭐 청소년 어린아이들 이들이 이제 남부 국경에서 이렇게 밀입국하고 이제 몰래 이제 미국 내로 밀수를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민국까지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그리고 5천 명의 용의자 명단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일단 아청물 관리하는 무슨 사이트가 있겠죠.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급습을 해서 고객 명단,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거 다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법인카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천 명이나 이제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기에 저항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범죄수사국 이들도 조사 결과를 이제 확인을 했지만 그러나 이 수백 건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DOD 소속 개인 264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64명 중에 76명은 시크릿, 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보안 허가증이 있는 거죠. 상당히 높은 간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9명은 최고 기밀, 탑 시크릿입니다. 이 정도의 보안 등급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 단 10명만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급 장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에 이제 기밀, 이 보안 등급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거죠. 이 10명 명단, 이것만 이제 하급 장교들, 이것만 획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오퍼레이션 플리커는 파묻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격분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청물이 펜타곤에 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하냐. 5천 명의 용의자가 있다면서 왜 단 10명만 그것도 하급 장교들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것을 완전히 뭉개버렸습니다. 일단 수사 시작은 조지 W 부시 정부 때 했지만 오바마 때도 이것을 완전히 덮어버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은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도 있는데 나사 직원이 또 체포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근무 중에 신용카드와 페이펠 계정으로 확인을 하고 이들 중 일부는 오늘날도 이렇게 나사 내부에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은 은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단순히 병사들, 장교들의 일탈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딥스가 군인들, 펜타곤이나 병사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툴이 아닌가. 일종의 이제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이 소와 딥스테이트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이것은 단순히 군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계, 이런 음모론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것,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수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묘하죠. 한국에서 이제 문 판사 사태가 터졌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 국민이 미국의 지배 계급 그리고 이제 군부입니다. 이 군부는 미국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계와 마찬가지로 이 군부도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민국이 등장합니다. 이민국이 등장했다는 뜻은 이 불법적으로 어떤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미국 내로 이렇게 이제 밀반입되는 거죠. 이것을 가정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없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나 이런 게 없죠.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경은 군부가 관리하고 그리고 미군은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지역이 있으면은 난민이 발생하죠. 수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 엮으면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끔찍스러운 일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오퍼레이션 플리커의 재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 이 수사 결과 정말 미국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것이 미국의 치부를 밝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미국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 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람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람보는 앞에 있는 아청물이랑 상관없습니다. 이 람보 원작 소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람보 영화에 보면은
이 람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국적인 군인인데 베트남전 참전하고 PTSD에 시달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료 병사들은 죽고, 뭐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전쟁 때 얻은 이제 암으로 죽고, 뭐 고엽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가서 이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여기에 분개해서 뭐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빠방빵 하고 이제 이런 사건, 영화는 다 보셨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이 원작 소설은 영화랑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원작 소설에는 결국 람보가 이 대령이죠. 이 대령이 쏜 이제 산탄총에 맞고 죽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데, 이 퍼스트 블러드, 여기에 등장하는 람보는 매우 잔혹한 인물입니다. 일단 뭐 다른 내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도돌이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보안관이 와서 이제 불황자가 오니까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안관은 뭐 부당하게 참전군인을 학대하고 뭐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데이빗 모렐은 뭐 지금 아이오와 대학인지 어디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쓴 책인데,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람보는 매우 잔혹한 살인마입니다. 일단 PTSD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자, 보안관이나 경찰이 좀 이제 부당하게 대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람보는 격분해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람보를 추격하는 경찰들 막 10여 명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한 명 한 명씩 매우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람보는 매우 잔혹하게 미국 국민들, 경찰들이죠, 이들을 해칩니다. 뭐 이제 그 칼로 끔찍스럽게 죽이고, 마지막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보스가 쏜 총에 맞고 이제 죽게 됩니다. 람보는. 그런데 여기서 그려진 람보, 정신이 이제 헷가닥한 거죠. 뭐 이것은 이제 소설 원작의 내용들을 이렇게 줄거리, 이것을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뭐 이거 보시면은 대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쫓아오는 경찰 모두 한 명 한 명 잔혹하게 죽이는 거죠. 그냥 소설만 보면은 무슨 연쇄 살인마인지 책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람보가 헷가닥했다는 거죠. 자, 이 참전을 하고 와서 돌아왔는데 머리가 이상해질 수 있는가?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군대 가서 이 람보는 포트 브렉 출신입니다. 포트 브렉 묘하죠. 제가 이 포트 브렉을 딥스테이트의 어떤 이제 군 기지다, 근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 해외 이제 어떤 공격을 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을 하고, 이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 포트 브렉을 거쳐갑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매우 잔혹한 전사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람보 역시 포트 브렉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베트남에 가서 뭐 그냥 살인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미국의 이제 경찰들로 죽이게 됩니다. 도대체 이 포트 브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의 전쟁사를 보면은 뭐 2차 대전이나 6.25, 물론 이런 전쟁에서도 미군들은 일탈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미군들은 뭐 자신의 양심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그냥 민간인이 있는 지구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은 했습니다만, 군인 개개인이 무슨 살인기가 되어서 미쳐 날뛰고 이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월남전부터 이 미군들이 매우 잔혹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월남전 베트남에서 미군들이 어린아이까지 막 난사해서 죽이고 여성들도 죽이고, 이런 학살 사건들은 미국의 이제 종군 기자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혹은 다른 미군 병사가 이것을 보고 고발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당시 이제 70년대 이렇게 막 이 뭐 타임지나 이런 데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도 분노하고, 그리고 람보가 돌아오니까 람보에게 욕을 하고 학살자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다, 이런 거 영화에 보면 나오죠. 람보 대사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포트 브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75년도부터 MK 울트라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 1950년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75년부터 MK 울트라라는 프로젝트를 했다. 그런데 75년 이전, 뭐 거기에도 이제 별도의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이제 마니토바인가요? 거기에 이 나토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MK 울트라 프로젝트의 최초의 이제 기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맨 보시면은 울버린이 이제 뭐 캐나다의 어떤 눈 덮인 그런 기지에서 이제 세뇌를 당합니다. 그것과 유사하죠.
바로 이 MK 울트라에서 엑스맨의 모티브를 따온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미군 병사들, 그리고 이제 이 뭐 베트남전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제 이라크 침공, 그리고 이제 이라크 2차 침공이죠. 2003년대. 그리고 들어가서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여기서 미군 병사들이 상당히 많은 일탈 행위를 합니다. 뭐 민간인을 해치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이제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국가에 충성하고 조국을 위해서 이제 파시스트와 싸운다, 뭐 히틀러와 싸운다, 일제와 싸운다, 이런 게 아니고 미군 병사들이 하나의 이제 전쟁 기계, 살인 기계로 변해 있다. 뭐 그거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다룬 내용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은 약물입니다. 여기 대해서 최근에 이제 몇몇 인사들이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케네스 오키퍼라고 이라크전 참전 용사죠. 이 친구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주사나 약을 많이 맞았다. 그리고 RFK 주니어도 최근에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뒤져봐야 된다. 미군 병사들에게 무언가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들이 가서 그냥 양심, 동정심 이런 것은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 가가지고 일탈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펜타곤은 들통나면 덮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방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혹할수록 미군이 잘 싸운다, 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세계에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미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원하는 이 적들의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군이 강하다, 강하니까 두렵다. 이것은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미군은 잔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의도적으로 펜타곤은 세계에 이제 심어주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인사 RFK 주니어도 대표적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RFK 주니어에 조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애국심으로 그리고 이 도덕성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서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죠. 전쟁다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서 잔혹한 행위를 하면서 적들에게 공포감, 두려움을 심어준다. 이것으로 세계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존경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두렵고 공포 뭐 이런 존재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미국이 좀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송 내용 때문에 노딱일 것 같은데 제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